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KB국민은행이 함께하는 당신의 든든한 골든 라이프 노후 준비 콘서트의 시즌 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노후 준비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송민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 유튜브 라이브와 그리고 현장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1회차, 2회차 이어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현장 참여를 위해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많은 질의응답, 다양한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저희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저희가 10분 헤아리는 만큼 더욱더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차와 2회차 때는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철학 수업을 통한 노후 준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절세와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은퇴 후 연금 설계 노하우 등에 대한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3에서 또 새롭게 도입됐던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KB 골든라이프 센터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또 답문해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참석해주신 중장년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과 경험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4050 세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 전문가이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사업운영본부장님이신 황윤주 본부장님을 모시고 중장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서울의 중장년 분들이 더 나은 일을 찾고 또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개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첫 번째 강연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황윤주 본부장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윤주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 내일 찾기. 제목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노후 준비라든지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키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자리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의 연세가 이제 봤을 때 정말 중장년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인 건데,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은 제일 낮은 걸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노인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 과거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조금 빈곤이라든지 경제활동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중장년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과거의 우리 부모 세대와 달리 굉장히 많은 지원책도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100세까지 살게 된다라는 개념은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퇴직을 하면 그냥 좀 내 생활을 보내고 그냥 바로 그냥 무덤으로 가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퇴직 시기는 빨라졌는데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신체적인 환경은 굉장히 건강해졌죠. 이제 누가 뭐 60세를 60세로 봅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되게 건강해졌고 옛날처럼 일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1995년도에 제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첫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고령자분들이 법정 나이로 55세였어요. 그래서 55세 오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맨날 소개시켜드린 일자리가 주유소, 그다음에 경비직, 그다음에 그때는 택배도 없었죠. 청소직,
이런 일들이었었는데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더 나아졌느냐? 4차 산업혁명이 있고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달했는데 55세, 65세 이상의 일자리라는 것들은 그럼 지평이 넓어졌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세대가 디지털화되고 굉장히 산업이 발달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자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부터 찾는 연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일을 시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로 그럼 계속 고용을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의 맥락을 놓고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장년, 옛날에는 이제 중장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학자는 나이 60도 이제 중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길어졌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여전히 있지만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인해서 중장년 수가 무척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만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약 365만 명이 40에서 64세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 최딩 연령은 49.4세. 네, 좀 50세가 되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될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 40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면 노후 준비라는 부분들이 뭐 필요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보편적인 서민들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아,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지? 내 자산이라고는 몽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끌어가야 할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40대 중에서 과연 노후 준비는 40대라고 하는데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쁜 나이인 거죠. 부모도 부양해야 되지, 자식도 있지, 아니면 결혼도 못한 40대 초반 너무 많죠. 이제 이런 속에서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제 인식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 나는 그러면 나의 그림을 내 시계를 60대 이후, 70대 이후, 80대까지는 어떻게 그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럼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중장년 아빠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이비부머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 다 퇴직을 했어요. 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마지막 연도까지 60세가 됐습니다. 노련 사회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개인이 그냥 뭔가를 이루면 될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청년도 그렇고 저희가 청년에 굉장히 많은 정책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자기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거나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나 중장년은 앞서 봤지만 뒤에 나오나? 부모도 이제 부양해야 되고 아직도 자식을 대학도 안 간 세대고 그런 여러 가지 끼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40대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전히 이제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 개발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40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인생의 과제는 이제 은퇴 자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욜로족이라는 게 굉장히 성행을 했었죠. 빨리 조기 퇴직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살겠다. 지금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0대도 열심히 내가 나를 자기 개발을 해서 어쨌든 은퇴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가 커진 거죠. 자, 그럼 50 플러스, 50, 60대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보람 있는 일자리와 디지털 역량이 가장 필요하더라라는 맥락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핸드폰에서 나 카톡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자리랑 연결됐을 때, 지금 뭐 관제탑이거나 경비직을 하거나 택배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앱 기반이에요. 그럼 거기서 모든 주문서를 처리하고 고객의 소리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민첩하게 내가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입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다가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가 어렵고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도태하다 보면 아까 멀리 가 있는 노후 준비의 길하고도 점점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보람 있는 일자리 말고 50대 이후도 계속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디지털 역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제 강사라든지 교사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루는 게 좀 익숙지가 않아요. 애들을 그냥 가르치면 됐었고, 학습지 교사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학습지에 대해서 뭐 가정통신문도 그렇고 모든 게 디바이스가 모바일이고 그 한글 이런 컴퓨터다 보니까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50 이후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너무 힘든 거를 저희 재단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대와 50대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4050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단은 지금 현재 캠퍼스가 4개가 있고 광진구에 하나가 올해 오픈될 예정에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제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약간 커버가 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북부 캠퍼스에 계신 분들일 거고요. 그 외에도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서 조금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50플러스 포탈에 들어와서 보시면 금방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떠한 경력을 설계를 하고 나이 들어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오시면 일단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역량이 있는가, 당신한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진단해주는 진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컨설턴트로부터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해하실 게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 차이가 너무나 크고, 또 이 모든 것들로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례인 거고 저희가 유형화해서 사업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해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구직자, 가장 막막하죠. 여기서 노후 준비는 40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자, 너 나가시오 라는 그런 어떠한 퇴직 권고를 받기 전까지는 먼저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좀 접근할 수 있을까? 경력 단절, 육아나 여러 가지 출산 때문에 경단을 겪는 중장년 세대들, 그다음에 40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일자리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고 시간제라든지 기간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안한 40대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나는 좀 아이디어가 있고 이제 그 풀타임인 잡이나 회사에 매이고 싶지 않아. 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좀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그렇게 풀타임에 일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도 힘들어.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계속 좀 이어가고 싶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너무나 힘든 일을 못 하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단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막막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겠어. 기존에 있는 경력을 살리고 싶은데 길이 안 보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채용 설명회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회사들한테 이제 어플라이를 해요. 저희가 중장년들의 채용 수요가 얼만큼 있냐, 아니면 우리는 청년밖에 안 썼어. 중장년은 선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막 설득을 해요. 한번 와서 중장년들하고 만나보고 그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을 발굴을 하면 와서 중장년들 대상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것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장을 만들어 드려요. 홈페이지 보시면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중장년 됐고 노인 다 돼가는데 무슨 맥도날드 가서 일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 앞에서 맥도날드 크루로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감자 튀기고 햄버거 만들고 이게 좋은 일이 뭐냐면 풀타임으로 매일매일 나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조금 잡을 수 있고 하루 종일 노동 강도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도 사실 중장년을 써보니까 괜찮더라. 청년들과 달리 책임감도 많고 일을 할 수 있더라 해서 저희가 파트너십이 돼서 지금 올해도 채용 설명회가 2번 열렸고 하반기에도 한번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스코가 왔어요. 세스코는 방역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홈케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방역을 하는 거니까 업무 강도도 높지 않아요. 2인 1조가 작업을 하고 약간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을 좀 선호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채용 설명회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세스코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57세 분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셨어요. 기회는 정말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세스코가 하도 여성만 원한다고 하길래 우리 남성이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채용 설명회를 열었는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본인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신 거죠. 그걸 보시고 면접을 몇 번 채용하고 이제 채용이 되셨다.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도 그냥 드라이버도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티블루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적인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집하는 것보다 저희 재단을 통해서 조금 검증된 중장년들을 고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채용 설명회가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도 내가 뭘 한지 잘 모르겠어. 막막해. 7월 22일 날 저희가 DDP 동대문 플라자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시면 채용 설명회도 있을 수 있고요. 컨설턴트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취업 특강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자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일자리를 찾아가야 할까? 구직을 시도한 지가 좀 오래됐고 퇴직한 지 좀 오래됐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직을 하려거나 방금 퇴사를 했기 때문에 좀 경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면접을 보시고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일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동대문에서 DDP에서 채용 설명을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2,000명 정도 넘는 분이 오셨고 사실 그 자리에서 매칭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100명이 넘은 분이 일자리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경력을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올해까지는 파트타임의 인턴십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인턴십 일자리를 조금 바꿔보고 내가 사무직이었는데 사무직으로 고용을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의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을 조금 도와주겠다. 아니면 좀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었고 올해 이제 풀타임 일자리로 인턴십을 만들었더니 풀타임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회사는 나는 시험하는 거 필요 없어. 우리 회사 와서 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해. 라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턴십보다는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기업들 회사의 직무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지금이라도 어플라이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수학학원을 하셨던 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셨고 저희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승진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에 취재가 나와서 올라간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건 기사 검색해 보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뒤에서 나오지만 하는 얘기는 자기가 했었던 일이라고 해서 누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진 않았다. 젊은 사장, 나보다 어린 대표들 밑에서 내가 그냥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라든지 한림병원에서 재직하셨던 분인데 스타트업 여기 보시면 젊은 친구가 사장인 거고 이 가방 매신 분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건 조선일보에서 저희가 크게 보도가 됐었고 이 기사 이후로 저희 기관에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셔서 이렇게 사무직에 일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욕구를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분은 경력이 좀 화려하신 하셨어요. 그 외국 칠레에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통번역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채용을 되셨는데 보시는 게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장이더라. 이때까지는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전달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셔서 저랑 같이 TBS에서 방송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환하겠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경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아까 같은 채용 설명에도 바로 가도 되지만 단절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경력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자존감도 좀 회복하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라는 게 어떤 시장인지도 파악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분은 목사였어요. 목회자였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없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막 80시간, 100시간, 200시간 수업을 다 들어서 자격증을 받았어. 근데 자격증을 받아도 자기를 채용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에 와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경력 인턴십을 좀 해보고 이제 취업하셔서 지금은 MS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단을 겪고 내가 전직을 하려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일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이 가만히 있다고 익혀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나 다른 훈련기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직무 훈련을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약국 사무원으로 가고 싶거나 뭐 역사 문화 체험 강사를 하고 싶거나 적립수당 컨설턴트,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우는 파파크루라든지 소자본 온라인 마케터 과정, 뭐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무를 익히는 게 제일 먼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시고 경력을 만들어가는 인턴십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을 한 다음에 일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뭐 창업센터장 하시다가 돌봄교사로 지원하셔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 역시 삼성건설 임원 비서로 하고 경력 단절을 겪다가 현재 지금 여행사 대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런 40대, 50대를 특화해서 전문 직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교육 과정도 있고 긴 교육 과정도 있는데요. 역시나 홈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까 병원 사무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뭐 웨딩 플래너라든지 이런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40대 직업 전환을 고민해요. 경력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그 고용 사이트에 가서 재취업 계속 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40대는 직업을 그래도 금방금방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아까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거나 60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할 테니까 직업 전환을 해야겠어. 소위 말해서 40대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카페 창업이 1위예요. 요식업이 1위야.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그 노동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겠습니까? 카페 창업을 하려면 창업 교육도 받거나 내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카페를 열었다 하더라도 요새는 다 디저트, 구운 과자를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자가 소문나게 입소문 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런 직무교육, 현장, 그럼 내가 이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이거 블루오션이다. 다 지금 불닭 망했는데 불닭 창업하면 되겠니? 라는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나는 지금 스타트업에 있는데 조금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멘토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40대들한테는 조금 특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42세신데 영어 강사를 하다가 이거 빅플라워, 자이언트 플라워라는 강사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서 현재 자기도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나와 같이 공예라든지 플라워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대는 40대만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된 프로그램과 온라인의 과정들을 많이 개설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ES 평가사라든지 노 코드 데이터 AI 강사 조금 어렵죠. 40대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직업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이런 신기술에 적합한 일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40대들은 그런 데에 대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저희가 현장과 이어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목회자라고 하셨던 분도 결국 디지털 쪽으로 배우셔서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MS로 들어가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라고 하는 AI를 기반으로 하거나 디지털과 관련된 일자리로 저희가 40대들은 조금 지원해드리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뭐 50대도 충분히 배우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진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창업하실 분들, 저희 캠퍼스는 창업 공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근데 창업 공유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나 들어가실 수는 없고, 특히 북부 캠퍼스는 보시면 이제 창업 보유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위에 올라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내 창업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화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원도 있어. 직원도 몇 명이 있고 내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 사무실을 지원해드리는 맥락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야, 내가 이제 새싹으로 시작하는 창업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지원하셔서 공유 사무실 연계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창업 컨설팅도 해드립니다.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요 옆에는 또 SBA도 있으니까 사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은 다 퇴직 이후에 일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이후에 우리 애가 신체적인 것들이 여전히 건강하다 하더라도 계속 예전과 같은 노동 강도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은 계속 하고 싶고 굉장히 루틴한 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재단인 보람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우면서 일정 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지원해드리는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만 원 이하로 월 소득을 좀 가져가실 수 있고 월 57시간의 일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케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강 코디네이터, 디지털 교육을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강사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나 기후 환경 변화를 조금 체크해주는 일들, 1인 가구 상담, 주거복지 상담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로 지원해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경험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원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조금 탐색이라든지 조금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상담, 그다음에 좀 훈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인턴십, 직무 교육, 그다음에 진단할 수 있는 거, 보람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의 층위를 만들어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이것을 지원하면 대부분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통해서 여기서 새로운 일을 찾고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적합한 일이 그럼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만큼 끌어올 수 있는가, 직무 훈련을 받을 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탐색과 고민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 나이라는 게 야속해서 기회를 많이 주지도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중하다고 해서 또 고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여러 가지의 갈래의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서 나는 이런 쪽으로 일을 갖고 싶다. 나는 풀타임 일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조금 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에서 좀 가치가 있겠더라. 내가 경제적인 활동이 너무 급해요. 내가 일을 당장 해야 돼. 그런 분들은 재취업 시장을 계속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재취업을 하더라도 길어야 6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산은 자산대로 모으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과연 있는가라고 놓고 보면 답을 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많은 장치를 만들고 나의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야지. 60대 이걸 꺼내서 써야지. 65세 가면 이걸 꺼내서 써야지. 그 다음 단계는 이걸 가서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40대는 아까 같이 노코드 데이터, AI 이런 식의 조금 어려운 과정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50대, 60대부터는 지금 진입하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는가? 플러스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젊을 때는 잘하는 일을 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장년 이후의 일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사회로 인해서 노동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회예요. 중장년이 굉장히 화두로 올라가는 이유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이랑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중장년이 그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내가 이만큼의 하이 퀄리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눈높이 조절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가 막 일에 쫓기는 것도 아니다고 한다면 청년 아이들이 가지 않는 일자리, 그다음에 나는 시간적인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접근해보는 시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오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내 문제를 솔루션을 같이 또 풀어갈 수 있는 동년배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재단에 들어오시고 홈페이지라든지 포털 가입하셔서 여러 정보를 취득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 당신의 시즌2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찬 강의해주신 황윤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중장년분들의 경력과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뭐 나는 뭐 이렇다 할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주저하시더라도 저희 재단 와보시면 하실 수 있는 것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가까운 저 캠퍼스와 재단 꼭 방문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중장년 일자리였던 만큼요, 저희가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이 또 다양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응답만으로도 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를 조금 추려봤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1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최근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직무 변경 없이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같은 직무를 해왔는데 권고사직을 받고 나니 노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직군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가능하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직무로 변경해야 할지, 우선 기존 경력을 살려 이직하면서 그 기간에 노후를 위한 공부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12년이나 일한 회사한테 권고사직을 받았으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고 막상 나한테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당장 닥치면 그게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 드린 거랑 같은 관통하는 맥락인데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계속 일을 할 것을 내가 했었던 일과 같은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노후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2년 지금 같은 직장에서 일하셨고 20년간 직업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뭐 40대 중후반이거나 50대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때일 수 있어요. 뭐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있고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린 40대는 어쨌든
수입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직을 한다고 쳤을 때 나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냐를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슬프게도 주된 일자리, 이렇게 12년, 20년간이라고 일을 했었던 것들을 저희는 주된 일자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면 이 경제적 수입이 자꾸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뭐 대기업에서 뭐 임원으로 간다, 뭐 전문적인 의사나 변호사가 자기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데로 죄송합니다, 간다고 하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보통 이렇게 사무직 워커들은 사실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수준을 얼마나 낮출 것이냐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봤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60세, 또 권고사실이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60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뭔가 서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디지털 세대와 AI와 자동화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통역도 없어진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사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정말 신기술 때문에 지금 그런 뭐 반도체 현장이나 이런 데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40대만 돼도 우리가 직무훈련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와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정년퇴직이 없어요. 내가 그 기술직만 있으면 오히려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령화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60 이후로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미래 산업은 뭔가를 고민해보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저희 재단에 있어 상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미래가 밝아. 내가 한 1년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내가 50 이후 60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 여전히 어려우실 거니까 저희 재단이나 직업 상담으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본부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이 상담센터 방문해 보시면 또 컨설턴트 분들의 또 컨설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요런 해결책과 응원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또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택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분야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법인 설립, 대외 활동, 컨설팅 등 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후 일자리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을 자각하고 나를 일자리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라는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 법인 설립 이런 거 하실 분들은 1인 창직입니다. 창업이 아니라 창직. 내가 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뜻이 맞는 사람들과 335 모여서 조그만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업과 창직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 옆에 있는 뭐 SBA도 그렇고 뭐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뭐 창업을 지원하는 곳들은 많아요. 그 사회적 경제조직도 있고 NPO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노크를 하셔서 설립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이 창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인 강사 같은 경우 자기 다 창직이거든요.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고요. 노후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 시각을 바꿔야 된다. 노후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서 내가 눈높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노동시장과 경제는 중장년들한테 열려 있다. 그 열려 있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우리의 일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가려고 이게 질이 낮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고 눈도 잘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 퇴직 이후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여러분들을 또 도와드릴 지원 정책은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역할을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